우리 137페이지에 그 예제 있죠? 예제를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잘 풀리나? 자, 풀린 사람. 푼 사람. 없어요? 주한이 풀었지? 나머지. 연서도 풀었고. 오케이. 자, 여기 이 문제는, 뭐가 제일 핵심이냐 하면, 문제를 읽다 보면, 빠르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뭔가에 대한 빠르기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뭔가에 대한 빠르기다 라고 하면 그것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 속도라고 했어요. 상대 속도.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말이 승강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승강기에 대한 20m/s의 속력으로 공을 위로 던졌다. 이렇게 됐죠. 얘를 갖다가 제대로 분석만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해버리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서 써버렸다. 상대 속도가 아닌 그냥 속도처럼.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을 한번 봅시다. 요 녀석. 요 녀석은 지금 어떤 녀석이냐 하면 승강기에 대한 공의 속력이죠. 그럼 누가 관측자가 되는 거야? 승강기가 관측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승강기가 본 공의 상대 속도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물체가 이제 공이 되는 거죠. 공에서 승강기 이걸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 지면에 대한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바꿔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 값이 얘죠. 그죠? 상대 속도값.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자, V0 지면에 대한 속도로 생각을 해보면 승강기에 대한 상대 속도 여기에다가 승강기 속도를 대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게 지금 20m/s고 요게 얼마입니까? 10m/s예요. 그 얘기는 승강기가 멈춰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이 얼마의 빠르기로 위로 올라간다? 30으로. 그러면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건 두 가지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지점에서 30m 지점에서 공이 위쪽으로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까? 여기 30m입니다. 요게 30m/s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럼 최고점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과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처음 속도. 그 다음에 여기를 지명을 해서 요만큼 올라가는 최고 지점까지 올라가는 그걸 구하게 되면 요 30이랑 대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거 알고 최고 높이를 알려면 어떤 식이 좋아요? 이거는 시간 t를 알아야 되니까 요게 낫지요? 맞나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지금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최고점이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g 그 다음에 s, 이 s가 이제 최고 지점의 높이입니다. 요게 나중 속도가 0이 됐을 때니까 처음 속도가 30이죠. 요것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s는 마이너스는 이제 날아가니까 2g 2 곱하기 g가 얼마죠? 10으로 뒀겠죠 뭐. 그죠? 요거에 30의 제곱 9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45m가 나오는 겁니다. 45m. 이 45m는 이 30m 지점에서 이 공이 45m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최고 지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을 더하면 75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이 승강기 바닥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이제 이 승강기 바닥입니다. 그죠? 공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공은 30m/s로 올라가고 있고, 얘는 바닥은 어떻게 10m/s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바닥으로 되돌아오려면 얘는 일단 최고점까지 간 다음에, 맞나요?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내려와야지 만나게 되겠죠. 그죠? 위로 가는 게 더 빠르면 거리가 벌어지기만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동안 얘가 올라오고 얘는 내려왔을 때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겠죠. 최고점이면 0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0이고, 공이. 그죠? 요게 10이고,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30 나누기 10이니까 3초죠. 3초 걸리네요. 그러면 3초가 걸리는 동안 얘는 가만히 있겠니? 같은 지점에서 올라갔는데 얘가 3초 동안 올라가는 동안 얘도 3초 동안 움직이겠죠.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30m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다시 공이 최고점까지 3초 동안 올라가는 동안 45m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바닥도 3초 동안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30m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자, 이 시점부터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최고점에 올라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 바닥은 이 최고점하고 몇 미터 차이가 나죠? 15m 차이가 나는 거죠. 맞나요? 거기서 이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15초 동안 공은 15m 차이 나는 그 높이에서 공은 내려오고, 뭘로? 자유낙하로. 그죠? 자유낙하로 내려오고, 요 바닥은 위로 등속 운동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 두 개가 만나서 몇 미터를 이루어야 돼? 15m를 이루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바닥은 10m/s로 가고 공은 이제 이쪽으로 자유낙하를 합니다. 자유낙하를 해가지고 여기가 15m예요. 15m. 얘가 이제 내려올 때 거리 S1이라고 해볼게. 그냥 S1은 이거는 자유낙하죠. 자유낙하면 S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낙하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어떤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일정한 속도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죠? 엘리베이터라서. 그래서 이거는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S2는 어떻게? 요 V0 T. 이걸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S1하고 S2를 더한 값이 어떻게? 15m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얼마입니까? 10. 그 다음에 요게 몇 초였죠? 이거 쓰면 되나? 이거 쓰지 말고, 이걸 쓸까? 아니잖아. 몇 초인지 구하는 거죠. T를 구하는 거죠. T.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10 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요게 5니까 그러면 5t 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15 이퀄 0이네요. 그러면 t 제곱은 6t 마이너스 3.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죠? 인수분해하면, 자, 1, 3,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퀄 0이니까, x는, t는, t입니다, t. t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1초가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이 1초가 되면 만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미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몇 초라고 했어요? 3초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떨어지는데 1초. 그러면 만나니까 토탈 4초가 되겠네요. 4초.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나요? 요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값이 그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3초 걸렸으니까 다시 떨어지는 것만 우리가 따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1초를 더해서 4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됐니?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잘 풀리냐? 자, 그러면 아직 풀고 있나? 다 잘 풀려요. 이제 잘 풀리는 문제도 있고, 조금 헤매게 되는 문제들도 있고,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그 경험이라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뭘 가지고 풀더라, 어떤 요소를 이용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쌓이면 나중에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제 첫 번째 문제 있잖아.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야? 일단 문제 구성만 한번 살펴보죠. 살펴보고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정도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자, 물체 A를 자유낙하시킨 2초 후에, 자, 물체 A를 자유낙하시켰어요. 그럼 얘가 여기 어딘가에 떨어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2초 후에 뭘 낙하시켰어요? B를 갖다가 연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는 던지는 거죠. 그죠? 얘는 자유낙하지만 얘는 V0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1초 후에 충돌하게 만들었다. 얘는 이미 2초 앞서가고 있지만 자유낙하인데 얘는 겁내게 빠르게 집어 던져가지고 1초 후에 충돌시킨다. 그 얘기는 이 두 개가 이 같은 지점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1초 후니까 결국 얘가 떨어지기 전 3초 동안에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얘는 자유낙하고 얘는 연직
아래로 던지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뭐가 같으냐? 지금 딱 그림만 봐도 알겠네. 여기서 여기까지 변이. 그죠? S 값이 같아야 된다. 이 S1, 이거 S2 이렇게 했을 때 같으면 충돌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S는 자유낙하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2분의 1 GT 제곱이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건 시간 나와 있으니까 시간 갖고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이걸 써도 되겠죠. 2G분의 뭐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래서 요게 날아가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를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연직 투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집어 던지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요거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딱 캐치가 되거나 하면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바로바로 느낌이 오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게 딱 됐으면 상당히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좋다?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 구성을 그림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다 보면 여기에서 이게 같구나,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림이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뭐 직선, 뭐 네모,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좀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도 빠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두 번째 것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지금 두 개의 공이 있는데 같은 시각에 공 하나는 자유낙하를 시켜요. 공 하나는, 자, 여기 이렇게 잡고 공 하나는 A라고 쳐보지 뭐. 얘는 자유낙하.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직 상방으로 V0의 속도로 던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뭐 같은 라인에다 그려도 되고 다른 라인에다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B는 V0로 상방으로 던졌네요. 자,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만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충돌할 거야. 충돌. 여기서 이 충돌할 때 걸린 뭐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물체가 여기 조건에서 주어진 값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물체가 어디에서 떨어지고 있다? 높이 H라고 하는 지점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얘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충돌할 때 걸린 시간, 여기 T1하고 여기 T2라고 하면 이 T1과 T2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동시에 놓고 던졌으니까 쿵 하고 부딪히면 이 시간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T로 두고, 자, 이걸 T로 둘게요. T라고 딱 두고, T. 이것도 T구나. 이렇게 딱 두고, 뭘 구하는 거야? 얘가 떨어질 때 S1이라고 치고, 요거 떨어질 때 S2라고 치면, S1하고 S2가 합이 H라는 거죠. 그죠?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자유, 낙하. 요거는 연직, 투상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이 된 사람들은 아니니까 해보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 139페이지 예제들은 뭐 간단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도전해 보시고, 139페이지 아래쪽에 자, 저항력이 작용할 때 운동 해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식만 조금 보고 갈게요. 자, 마찰력이 작용할 때 빗면 위를 미끄러질 때 운동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 봅시다.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야. 많이 했던 거야. 자, 140페이지 보세요. 140페이지. 140페이지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빗면이 있고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미끄러지는데 마찰이 있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자, 이쪽으로 얘가 mg만큼 작용을 하면, 자, 요 경사각이 세타면, 자, 여기 수직 방향, 이 점선은 이 경사면의 수직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에 대해서 이 중력과 이루는 각이 세타다. 이건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mg를 뭘로 분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 경사면 방향과 경사면의 수직한 힘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죠? 요 부분은 뭡니까?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mg, 뭐,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 요 경사면에 수직으로 누른 성분이 있죠? 얘는 mg,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그죠? 요렇게 나눌 수 있으면, 자, 요 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수직 항력이죠? 이 수직 항력과 연직 방향의 이 힘은, 수직 방향의 이 힘은 사실 같은 값이 돼서, 요 수직 항력이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고, 이걸 안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마찰력. 이 마찰력은 이제 미끄러질 때이기 때문에 무슨 마찰력이 되겠다? 뭐 운동 마찰력이 되겠다. 그죠? 만약에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을 해보고 그 값보다 이 값이 작으면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는 건 이 값이 마찰력보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컸기 때문에 미끄러졌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은 μ k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요 수직 항력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 구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직 방향의 이쪽 방향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이 경사면 방향의 힘들만 우리가 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μ k, 그 다음에 이게 얘죠? 그죠? mg 코사인 세타, 이것이 무엇과 같다? ma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a는 결국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μ k의 g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공기에 저항이 작용할 때 낙하 운동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해 줬었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기에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으로 뭘 받죠? mg를 받아요. 그죠? mg를 받는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이 공기 저항이 이제 속도가 빠를 경우와 느릴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느릴 경우입니다. 느리게 되면요, 어떤 형태가 생기느냐, 이 공기 저항력이, 이건 무게죠. 중력이죠. 공기 저항력이 저항 계수에 이 물체의 빠르기에 관계돼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kv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얘가 자유낙하를 한다고 치면 빠르기가 적겠죠. 그럼 공기 저항이 거의 안 나타나요. 중력만 가지고 이렇게 낙하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빨라지니까 이 물체의 빠르기 V가 커지면 그 V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기 저항력도 점점점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운동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MA가 결국은 mg-kv거든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점점점 커져서 누구랑 같아진다? mg랑 여기에 같아지게 되면 결국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종단 속도에 이르렀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식만 하나 기억해 두시고,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A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V는 종단 속도에 해당되는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 K분의 mg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얘들아, 부력은 뭐냐 근데 부력은 뭐예요? 부력. 유체역학은 여기서 지금 없기 때문에 앞에 잠시 내용이 나왔지만 그거 갖고는 이제 제대로 하기는 힘들고,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유체역학을 뭐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부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한번 배우지 않았나? 1학년 때 나오나? 그죠? 1학년 때 나오죠? 부력이라는 거는, 자, 선생님 지금 부력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물어보자. 나는 지금 부력을 받고 있을까? 안 받고 있을까? 응? 부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죠? 부력이라는 건 어디에서 작용하는 겁니까? 액체나 기체 속에서. 나 기체 속에 있으니까 부력을 받아요. 부력은 그럼 내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자, 부력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서 있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 서 있다가 이렇게 살짝 빠졌어요. 그러면 선생님 있던 그 공간이 있지요. 거기에 원래 뭐가 차 있어야 돼요? 공기가 차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공기 있죠. 선생님이 있던 그 공간의 공기. 그거의 무게만큼이 선생님 받는 부력이에요. 그럼 그 공기의 무게가 크겠어? 작겠어? 작겠죠. 그죠? 공기도 무게 있는 건 알죠? 공기가 상당히 많으면
무게가 상당히 작용합니다. 어느 정도 작용해요? 우리 대기가 있잖아. 그죠? 그 대기의 무게가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럽니까? 물 10m 기둥 있죠? 걔가 작용하는 무게랑 같아요. 물 10m면 내가 서 있는 이 폭으로 해가지고 10m면 물이 뭐 엄청나잖아. 그죠? 양동이 정도만 해도 올리면 무거워 이렇게 되는데 10m래. 10m면 몇 층 높이야. 그죠? 공기도 많으면 무게가 크게 작용합니다.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작은 크기가 되면은 그 공기는 양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 뿐이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물속에 들어갔어. 내가 자리를 살짝 피했어요. 그죠?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있던 자리에 있던 물 있죠? 그 물의 무게만큼이 부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꽤 크게 작용하겠죠. 그죠? 내 몸무게가 클까? 그 물의 몸무게가 클까? 어떤 게 크겠어요? 물의 몸무게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더 큽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떠버리는 거야. 밀어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만큼 이렇게 머리를 내고 있다. 그 얘기는 내 몸무게는 이만큼의 물의 무게와 같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공기 저항력을 얘기했지. 그지? 부력도 작용합니다. 근데 부력이 원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한다 정도 알아두시고, 혹시 부력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조금씩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 내 가지고 다 하기에는 양이 꽤 많습니다. 유체역학이. 자, 그 다음 141페이지 가보세요. 이번에 이제 포물선 운동인데, 포물선 운동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두 가지. 포물선 운동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일단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요거 하나 하고요. 수평면에 비스듬히해서 던진 물체의 운동, 요거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자,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부터. 자, 수평으로 던진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일정 높이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물체를 이쪽으로 던진다. 예를 들어서 10m/s 이렇게 던져볼게요. 던졌다. 그럼 얘는 이렇게 쭉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가죠? 그죠? 왜 안 가죠? 중력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갈 거야. 그죠? 이렇게 떨어질 텐데, 자, 이걸 이제 운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만약에 위쪽에서 빛을 비춘다, 연직 방향으로 빛을 비추었을 때 그림자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물체가 이렇게 갈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본다고 해요. 봅시다.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같은 시간 간격으로 선생님이 그린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정 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뭐 다중성광사진 같은 걸 툭 찍었어. 그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위쪽에서 빛을 딱 비추면 그림자가 나타날 텐데, 그림자가 여기, 그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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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여기 수평 방향입니다. 수평 방향으로의 물체 운동을 봤더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떻습니까? 등간격으로 나왔지요. 같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더라. 그죠? 등속 직선이죠. 등속 직선. 자, 이번에는 이 옆에서 빛을 비췄다라고 생각해보자. 그죠? 그러면 옆에서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이쪽에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첫 번째 그림자는 여기쯤 나타났어요. 두 번째 그림자는 여기쯤 나타났고,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여기, 다섯 번째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뭐하고 같으냐? 즉 수직 방향 있죠. 연직 방향이죠. 수직. 그냥 수직 방향이라고 할게요. 수직, 수평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자유낙하와 같더라. 자유낙하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두 가지 운동의 합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뭐 자유낙하, 수평 방향으로는 뭐 등속 운동. 그러면 이거 자유낙하 운동이면 우리는 이거 쓰면 되겠네요. V는 GT, 그죠? S는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 이 GS는 V 제곱.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얘는 뭐 쓸까? 얘는 뭐 쓸까? 등속 직선 운동의 식은 뭐가 있어요? 응? 이거지. 그죠? 수평 방향의 초속, 요거는. 그죠? 자, 그러면 요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10m/s로 던진 물체의 운동하고, 알겠죠? 똑같은 높이에서 100m/s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가 있다라고 쳐볼게. 그죠? 자, 누가 멀리 가요? 이게 멀리 가죠? 누가 빨리 떨어져요? 누가 빨리 떨어져? 똑같이. 왜? 아래쪽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높이만 같으면 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 아무리 빨평 쏴도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얘랑 얘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뉴턴이 여기에서 뭘 생각을 했냐면, 자, 이걸 던지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또 빨리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더 빠르게 던지면 쫙 가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엄청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엄청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자, 땅이 만약에 알겠죠? 계속 평평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진 않지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속력으로 빡 던졌다 그러면 거의 안 떨어지고 계속 가겠지요. 그죠? 그러나 땅도 이렇게 완전 수평하지 않고 땅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곡률이 있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빠르기를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자, 땅 쌌는데 얘가 떨어질 때 얘 떨어지는 정도에 맞춰서 자, 땅도 떨어지는 거죠. 휘어져 있다는 거는.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란하겠네. 그죠? 계속 나란한 폭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빠르기가 있겠죠. 그죠? 그걸로 빵 쏘면 어떻게 될까? 지구를 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구를 계속 도는 거야. 그게 뭐다? 인공위성의 원리야. 뉴턴은 이미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인공위성의 원리까지 다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얘가 가면서 당연히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있을 텐데 지구의 곡률도 완전 수평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곡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란하게 돌 수 있는 그런 속도 그것이 바로 인공위성의 속도 구하는 것과 같다. 그걸 실제로 이제 계산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141페이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여러분들 그 수평 방향하고 연직 방향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 힘, 가속도, 초속도 항상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포물선 운동에서는 이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힘, 가속도, 초속도, 그 다음 T초 후 속도, T초 후 변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물리량들을 항상 물어보게 돼 있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리고 요 T가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떨어지는 낙하 시간을 안다라고 하면 그 낙하 시간을 이 총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속도에다가 곱해주면 뭐가 된다? 수평 도달 거리. 알겠어요? 요걸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이제 좀 정리되어 있는 것이 142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142페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 그 T초 후 속도 있죠? 그죠? T초 후 속도. T초 후 속도면 이제 여기쯤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여기 T초 후 속도. 이것도 결국 뭘로 할 수 있다? Vx하고 Vy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얘는 이거죠? 그죠? T초 후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T초 후에? T초 후에 얘는 얘죠.
안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V를 T초 후에 V 이거는 벡터의 합성을 해가지고 90도니까 그죠? 90도면 뭐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탄젠트 세타 값은 예를 들어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했을 때 탄젠트 세타 값으로 표현하면 방향도 우리가 제시를 해 줄 수 있다. 알겠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중간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중간쯤에 그거 잘 체크를 해 두시고 그거 연습을 조금 해 두세요. 여기에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나머지 이거 뭐 너무 쉽잖아. 자, 그래서 다른 건 뭐 별 불필요는 없고 자, 얘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고 지금 한번 해봐. 요건 그래도 실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으니까.
됐죠? 요 예제 문제가 제일 스탠다드한 유형입니다. 요거만 된다라고 하면 이 물체의 운동을 이해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뭐 어렵지는 않죠? 그죠? 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 구하려면 뭐 요거 자유낙하 가지고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높이만 알고 있죠. 그죠? 수직 성분에서는 높이만 알고 있으니까 높이 가지고 시간 t를 알려면 요 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평 거리. 여기에서 딱 뭔가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 수평까지 도달하는 거리. 이거는 요걸 알면 되는 거죠. 시간 t를 여기서 구했으니까 요 수평 성분의 속도, 요걸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걸 다 구했다라고 하면 지금 요 지점에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건 t초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구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떨어졌을 때 요 지점에 뭐를 구하는 겁니까? y 성분의 속도, 그 다음에 x 성분의 속도는 아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벡터 합을 이용을 하면 여기 떨어진 지점에 이쪽 방향의 속도 성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죠. 자, 그렇게 보시고 시간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뭘 할 거냐면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도 한번 조금 형태만 먼저 잡아 봅시다. 알겠죠? 형태 잡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문제들도 조금 다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요거 잘 생각할 줄 알면 그 다음에 뭐 비스듬히 던진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은 이런 거죠. 자, 얘는 요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요 수평하고 세타의 각도를 이렇게 던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V0로 던졌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날아가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가겠죠.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면.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대칭으로 이렇게 쫙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자, 포물선 운동은요, 전부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운동 가지고 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뭐 배웠어요, 운동을? 중력장 내에서는, 봐봐. 이거는, 자, 자유낙하 하나 있죠? 또 뭐 배웠죠? 연직, 투하. 그 다음, 연직, 투상.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이거죠. 이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 수평으로 던진. 그 다음에, 비스듬히.
요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얘네들은 뭘로 분석한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저 중에 어떤 운동과 어떤 운동의 합으로 볼 수 있느냐? 자, 위쪽으로 이걸 성분을 분해를 하면 자,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쪽으로는 처음 속도가 뭡니까? 이 V0의 코사인 성분이 되겠죠? V0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위로 이 Y축 성분은 V0 사인 세타 성분의 값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은 결국 이쪽으로 이 초속도로 던진 투상이 되는 거예요. 투상. 그래서 어느 높이까지 갑니까? 요 높이, 최고 높이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부분이 여기죠. 그죠?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요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포물선 운동이 되는 겁니다. 얘랑 얘가 합쳐지면 얘죠. 그죠? 얘랑 얘가 합쳐지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요것만 잘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최고점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여기 최고점 높이 H. 그러면 이 수평 방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뭐만 요 연직 방향의 운동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연직 투상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연직 투상 식이 뭐가 있었어요? V는 V0인데 이제 요게 V0 사인 세타 이게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T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S는 V0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뭐 2분의 1 GT 제곱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G S는 자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뭡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운동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할 때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은 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0이 되면 이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수평 도달거리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요걸 이제 보통 R 이렇게 표현합니다. R 여기서 여기까지.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수평 도달거리. 자, 요거는 최고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2배를 해주면 얘는 이게 되는 거죠. 자, 수평 방향의 초속도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V0 코사인 세타에 자, 요게 0이 되면 TH라고 해볼게. 최고점의 시간 TH. 그걸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 TH에 2배만 해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H 요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떤 값이 되는 겁니까? 요 빼갖고 한번 해볼까? th는 요게 이제 0이니까 그죠? g분의 v0 sin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요거 두 배에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요거 한번 해볼게. R은 V0 코사인 세타하고, 그 다음, 이 V0 사인 세타. 그리고 G로 나눴네. 그지? 그러면, 자, V0는 제곱이 될 거고, 자, 요거 있죠? 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이 뭘로 바뀔 수 있느냐 하면, 뭘로 바뀌죠? 혹시 아는 사람? 없나? 사인 2시타와 같아요. 이건 뭐 여러분들 삼각함수 배우면 뭐 나오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평으로 제일 멀리 던지려고 하면은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인 값이 얼마가 되면 최대로 멀리 던질 수 있을까요? 1이 되면 되잖아. 그죠? 이게 1이 되려면 몇 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90도. 이 세타가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세타는 45도. 그래서 45도로 던지면 제일 멀리 나간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현실에서는 45도로 던지면 제일 멀리 안 나가겠죠. 공기장 때문에. 알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 좀 더 풀어볼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